경남 주요 교통망의 중심지가 될 국지도 60호선 김해 생림상동 구간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통행 시간도 단축되면서 이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원 동일지구와 마산 해양신도시 등 해결책을 찾지 못한 장기 표류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놓고 창원시의회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하나오션에게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김해시 한림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난 불이 14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모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에는 웅동 1지구와 마산 해양신도시 등 해결책을 찾지 못한 장기 표류 사업들이 많습니다. 창원시 의회에선 집행부를 상대로 표류 사업들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10년 가까이 중단된 창원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관계기관 갈등과 소송 등이 얽히면서 꼬일 대로 꼬인 개발 사업을 놓고 시의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의원은 창원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은 있냐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창원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홍단표 시장은 관계기관들과 오해를 풀면서 사업 초기의 문제점부터 바로잡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하고 또 우리 경자청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창원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민간 사업자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서 정상화 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지적에 홍 시장의 항변도 이어졌습니다. 컨소시엄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법정 관리 신청은 내부의 문제로 일축하셨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발표한 말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현재 아직 우선해수왕 재생자 지위까지를 간 게 아니고 민수설계에서 4차 공모자에 대한 선정을 잘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의 공세에 홍남표 시장이 맞서면서 공방이 오간 시의회. 정작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시정 질문의 취지는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김해 생림상동 구간 건설 사업이 11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한 후 17년 만인데요. 그간의 추진 상황과 기대 효과, 보도국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전 기자, 먼저 국지도 60호선 김해 생림상동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해 짚어주시죠.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김해시 생림상동 구간 사업은 경남도가 2,1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김해시 생림면 나정교차로에서 상동면 매리 구간을 연결합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지난 2023년 11월 개통된 나정교차로에서 상동교차로까지 6.16km 구간과 연결되면서
전체 8.56km 구간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사업은 국지도 60호선 건설 사업 중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08년 사업이 시작된 후 17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11일 오후 3시부터 전면 개통이 시작됐는데요. 도로 개통으로 그동안 좁고 굴곡이 많은 왕복 2차로 도로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변 공장의 물류 이동도 원활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17년 만에 개통이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효과는 물류 이동이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연계해 교통량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통행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기존에는 대구 쪽으로 가기 위해선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감 분기점까지 가서 다시 거슬러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동 나들목에서 바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통행 시간도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통행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국도 60호선 김해시 상동면 매리 양산 구간 중 낙동강 횡단교량 연결이 완료돼 부분 개통되면 양산 등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지도 60호선 건설 사업 중 일부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구간은 어디일까요? 경남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된 다른 구간도 차례대로 개통한다는 계획인데요.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60호선은 함안 칠북을 시작으로 양산까지 총 길이는 64km입니다. 모든 구간의 도로가 개통되기까지 남은 공사 구간은 3구간인데요. 김해 한림에서 생림까지 연결하는 14km 구간과 함안 칠북에서 창원 북면을 잇는 6.41km 구간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 2028년 12월이면 김해 매리에서 양산 구간 9.7km가 개통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구간이 개통되면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기업 유치에 이어 인구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하나오션에게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대통합위는 1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례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이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2022년 6월 50여일간 파업을 이어간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6시 40분쯤 김해 한림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14명의 시설 관계자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 40분쯤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철골 구조물 일부와 각종 기계류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감시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합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왕진버스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11일 율곡면을 방문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삼가, 쌍백, 가회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찾아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구강검진, 검안 등의 진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6개소와 협력해 총 6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약 1,7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3.1운동의 효시가 바로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만세운동입니다. 106년 전 여학교에서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간 첫 함성을 기념한 재연 행사가 열렸는데요. 태극기의 물결 속에 독립을 향한 염원이 동구거리를 채우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함성 가득한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1일 밤 9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 독립을 외친 일신여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 이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 동구 좌천동 거리에서 울린 함성은 이내 수백 명의 군중으로 번졌고 부산 경남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날의 역사가 106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106년 전에 어린 여학생들이 외쳤던 그 독립운동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재연을 한다는 이 사실에 감격스럽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1.2km를 걸으며 재현된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 만세! 일본 경찰의 포갑에도 굴하지 않았던 학생들과 박지혁 의사의 용기는 영국으로 살아나 생생하게 전달됐고 우리는 10배, 1000배 이상의 용기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이에 2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 독립 유공자 유족들은 그날처럼 거리로 나와 함께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360명의 학생들이 나라 사랑을 의미하는 플래시몹을 펼치고 지역의 터를 잡은 이주민 여성들도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든데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존경스럽고 지금은 만세운동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간다면 저도 만세운동을 하면서 같이 저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년 만에 다시 살아난 역사의 기억.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106년 전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2013년 동구에서 시작된 행사는 코로나로 행사를 잠시 멈춰야 했지만 자유를 향한 그 울림과 용기만큼은 세대와 시간을 떠나 멈춤 없이 오늘까지 뜨겁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11일 BNK 부산은행과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근두근 아이러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의 출산 보육 정책인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하나로 영유아 대상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참여형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시민공원 내 뽀로로 도서관을 재단장해 부산형 키즈카페로 재탄생시키고 오는 6월 개관하는 부산 콘서트홀과 연계한 음악체험 프로그램과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공연 초청과 유아체육교실 운영 등 영유아와 임산부 가족의 문화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화장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산 영락공원의 화장시설 확대 운영으로 3일장 화장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 13회차 특별증회 한 달 만에 3일장 화장률이 1월 21일 기준 평균 4.4%에서 2월 19일 기준 평균 82.9%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화장률 저하에 대한 수요 안정화를 위해 화장로 내기 증설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부산시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영락공원은 15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25억여 원을 투입해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8대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출범식을 열어 신임 집행부를 소개하고 노동조합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8일 개막하는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활동할 외국어 통역 봉사자를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 언어별로 50명씩 1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창원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발된 봉사자는 관광 안내소와 통역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